바빠 중학연산 1차 방정식의 활용 3를 공부하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아직까지 이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면요. 여기서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겠습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요.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6km로 걸었더니 모두 5시간이 걸렸대요.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A,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놓을게요. 표를 보겠습니다. 속력은요.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6km네요. 거리는 Xkm로 동일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4분의 X시간 갈 때 걸렸고요. 올 때는 6분의 X시간 걸렸습니다. 모두 5시간이 걸렸으니까요. 4분의 X 플러스 6분의 X는 5 이렇게 풀면 거리가 12km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등호를 세웠다는 거예요.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전체 걸린 시간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도에 관한 문제. 소금물의 농도는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농도를 구할 때요. 소금물이 만약에 100g이 있고요. 소금의 양이 20g이 있다면요. 농도는 소금물의 양 100g분의 소금의 양 20g 곱하기 100 해서 20%가 되는 겁니다.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따라서 30%의 소금물 Xg이 있다면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30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10분의 3X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킬 때요. 소금의 양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물을 증발시킨다고 소금까지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만약에 물이 Xg 증발했다고 해도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하고 증발한 물에서의 소금의 양이 같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을 더 넣는 문제가 있다면요. 처음에 소금의 양에다가 더 넣은 소금의 양 하면요. 나중에 변화된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 이렇게 문제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과에 관한 문제. 원가, 전과 문제는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0원에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하면요. 그게 원가입니다. 그런데 100원의 이익을 붙여서 친구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1,100원이 정가가 되는 겁니다. 원가가 X원인 물건에 25%의 이익을 붙인 정가는요. 원가 더하기 25%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125X가 되는 거죠. 꿀팁을 보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표를 기억해 주세요.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나오지요?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가리면 속력분의 거리가 돼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스코너 보겠습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분속 200m, 올 때는 분속 300m로 걸었대요. 그랬더니 모두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때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맞는 식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틀린 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분속으로 1분당 얼마,
가는지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은 시간으로 1시간 이렇게 했어요. 단위가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60분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세우는 식이 맞는 식입니다. 단위를 한번 보고 갈게요. 1km는 1000m 맞죠? 1m는 1000분의 1km입니다. 1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60분의 1시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